2023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귤이 웃는다 백숙현.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담배를 돌렸다. 담배에서 녹차 맛이 났다. 가볍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연기처럼 가벼워지고 싶었다. 외투를 벗었다. 양말을 벗었다.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카프를 휘날리며 춤을 추었다.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어댔다. 그들을 향해 탁자에 있던 귤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머리에 명중하자 웃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벽이 눈물을 흘렸다. 깨진 귤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창문은 창문, 탁자는 탁자, 술잔은 술잔, 귤은 귤. 그러므로 나는 나. 브래지어를 벗어 던졌다. 도마와 밥솥을 집어 던졌다.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 담배 한 갭이 다 타들어가도록 나는 던질 게 너무 많았다. 귤이 웃는다. 이 시인이 100년의 고독이라고 그 책을 알시고 쓴 것 같아요. 콜롬비아계 작가 마르케스가 쓴 작품인데요.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마술적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마술적 리얼리즘인데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아무튼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어떤 한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오라클이라고 해요. 오라클이 뭐죠? 오라클. 신탁인가 봐요. 신탁 비슷한 것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담당해서 마이크로코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우주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코즘. 혹시 이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써드릴까요? 마이크로코즘 해서 유명한 마이크로코즘이라고 해요. 이걸 소우주라고 하고 또 매크로코즘이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코즘, 이게 대우주라고 하는데요. 소우주 이끼라는 영화에서 보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100년의 고독하고,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의 어떤 작은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계로. 그런 것처럼 이 100년의 고독도 몇 세대에 걸친 어떤 고독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독을 표현할 때 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독해서 죽어봤더니 저 죽음의 세계는 더 고독하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 작품들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이 드러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귤이 웃는다라고 했네요. 귤이 웃는다. 왜 하필 귤이었을까요? 귤이 웃는다.
영어에서 뭐죠? have a round face, 뭐 have a long face라는 말이 있어요. have a round face. 이분이 영어도 잘하시나 봐요. 또는 make를 쓰기도 make a round face 이렇게 round face. 이제 long round 대신에 long 쓰면 또 다른 뜻이 되는데요.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 유튜브로 오셔서 영어 공부도 하세요. 라운드 페이스라는 것은 둥근 얼굴인데 둥근 얼굴은 좀 웃는 얼굴이죠. 귤의 그 모습이 둥글둥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have a round face 하면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make a round face 하면 웃는 얼굴을 지어라, 웃는 표정을 지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round 대신에 long을 쓰면 길쭉한 얼굴이 되죠. 그래서 시무룩한 표정이란 뜻이 됩니다. 뭐 침통한 표정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뜻이 돼요. 인도에서 돌아온 친구가 담배를 돌렸다라고 했네요. 담배에서 녹차 맛이 났다. 좀 뭔지 딱히 대놓고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불안하죠. 이렇게 인도에서 뭐가 유명하죠? 뭐 그게 햄인가 뭐 아주 유명한 마약 종류가 많아요, 인도에.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소설 읽을 때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런데 담배에서 녹차 맛이 났다라고 했는데요. 왠지 그래도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여성인데 뭐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여성의 담배가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좀 금기시 되는 어떤 기호품이라 그럴까요? 근데 조금 느낌은 약간 환각에 빠져드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연기처럼 가벼워지고 싶었다. 담배에서 녹차 맛이 났다는 것도 그렇고 왠지 금기상을 자꾸 깨려고 해요. 그래서 첫 행에서 약간 좀 마약성 느낌이 나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마약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좀 금기시 되는 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연기처럼 가벼워지고 싶었다. 그렇죠. 옷을 벗었다, 양말을 벗었다. 네, 뭔가 막 속박되고, 어떤 속박이나 구속에서 자꾸 뭘 벗어내려고 하죠. 근데 어떤 무거운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굴레들을 벗어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분위기가 약간 환각 상태처럼 어떤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몸부림이 있는 것 같아요. 100년의 고독에서도 어떤 소년이 처음에 첫 앞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소년이 얼음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하고 조금 비슷하게 느껴져요. 가볍고 이 시인이 담배를 접하는 어떤 분위기가 이 부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소년은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뭔가에 구속된 느낌인데 이 담배를 피면서 구속에서 약간 해방되는 듯한 신기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스카프를 휘날리며 춤을 추었다. 네. 어떤 고독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어댔다. 이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어댔다. 지금 웃고 있는 대상들은 첫 행에서
제목이 귤이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도 어쩌면 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같이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고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네, 웃어댔다. 네, 웃어댔대요. 그냥 웃은 것도 아니고 막 웃어댔다고요. 어떤 반복의 정도가 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반복의 정도가 어떤 굉장히 좀 심했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들을 향해 탁자에 있던 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귤만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귤은 뭐죠? 웃음이죠, 웃음. 네, 웃음을 그들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귤이 웃는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머리를 명중하자, 누군가의 머리에 명중하자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렇죠. 귤이라는 미소가 가서 맞았으니까 뭐 더 웃음은 더 커지겠죠. 벽이 눈물을 흘렸다. 벽이 눈물을 흘렸대요. 이거 참 표현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벽이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 그 답답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벽 같다고 하죠. 벽. 안 통하는 사람도 벽 같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벽은 그리고 또 표정으로 치자면 너무 평면적이어서 표정이 없죠. 표정이 없고 미소도 없고 그냥 딱 가로막고 있는 어떤 존재인데 벽도 웃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벽이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웃음이 컸나 봐요. 어디 뭐 영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서 보면 버킷리스트 항목 중에 하나가 눈물이 흘릴 때까지 웃어보기라는 데가 있죠. 좀 뭔지 좀 통하는 것 같죠. 창문은 창문, 탁자는 탁자, 술잔은 술잔, 귤은 귤, 그러므로 나는 나. 그리고 실존하는 모든 존재들은 제각기 다 고독합니다. 다 각자는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사물과 달리 자신만의 온전히 실존으로서만 존재하기는 어렵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나는 브레이지어를 벗어던졌다. 도마와 밥솥을 집어던졌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죠?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사물들이지만 결코 자기가 아닌 것들. 그죠? 지금 그러므로 나는 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닌 것들은 다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려는 어떤 그런 몸짓으로 보여요. 뭔가 벗어 던지고 오롯이나 조금 요식한 표현으로 진정한 자아로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네.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 저울은 뭐죠? 이렇게 다 벗어 던지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있나 봐요. 네, 저울이 있어요, 저울. 저울은 비교하는 어떤 수단이죠.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이렇게 저울질해요. 뭔가 가늠하고 삶의 어떤 가치도 저울하고 그 저울과 시계라는 건 뭐죠? 특히 모래시계는 어떤 시간적 한계가 금방 오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적 한계를 알리는 그런 사물이죠. 또 금이 간 거울, 금이 갔대요. 거울 중에서도 어떤 금이 간 거울에 금이 가면
모습이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하게 어떤 반사하지 못하고 그 온전한 존재의 균열을 내서 보여주죠. 그래서 네, 그런 거울이래요. 그리고 때 묻은 경전. 경전이 뭘까요? 경전. 우리의 인간을 구속하는 가장 구속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덕률이라는 거죠. 경전은 뭐 종교적 경전인데 우리 어떤 삶의 방식을 정해놓고 그 규정대로 살으라고 강제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경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 이런 뭔가 이 구속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고독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래요. 그 고독을 다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담배 한 갭이 타들어가도록 나는 던져버릴 게 너무 많았다. 지금까지 내용이 담배 한 갭이 피면서 상상한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은 왠지 환각 상태, 즉 현실의 무게에서 어떤 고독이라는 그런 현실의 무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약간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던져버릴 게 너무 많았다고요. 그럼 다 던지지 못했다라는 말로도 보입니다. 여전히 고독하다라는 말로 보여요. 이 100년의 고독, 요즘은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번역되나 봐요. 이 100년의 고독, 글쎄요, 읽으라고 추천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상해요. 뭔 인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 내용 말고 인물로만 보면 무슨 토지 그런 내용처럼 아주 그냥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귤이 웃는다 백숙현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